조금 전에 생물경사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잘 보셨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란 아까 뒤에서 어떤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행복은 건강이에요. 돈 많은 것도 행복하고 결혼 잘하는 것도 행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것이 다 행복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 온 천하를 내가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받는데 해도 내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게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십니다. 그럼 건강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뼈를 만들어주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뼈와 살과 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리의 건강을 줄을 다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병이 오게 됩니다. 하나의 병이 내 몸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세상에 약도 많고 또 병원도 많지만 막상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은 치료한다는 것은 참 쉽게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첫째예요. 예방이. 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좋은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콩에 관해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콩 하면은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콩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하지만 이 콩이 없으면 영양 바란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 우리 몸에 단백질이 아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단백질은 우리 손톱, 그렇죠? 이 손톱은 전체 100%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도 완전히 100%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백질을 이제 필요로 하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은 단백질을 얻는 거는 맞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 체질이 고기를 통해 가지고 산성으로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질병이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으로 만든 단백질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채식에서 얻는 콩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은 전혀 부담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콩 하면은 이 모든 우리 먹거리 중에 그러면 과일, 곡식, 병과 이 세 가지가 우리 먹는 채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에서 채소에서 이런 데서는 단백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콩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밭에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고기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 그래서 단백질이 콩보다 더 풍족한 먹거리는 없습니다. 콩, 단백질이 풍부하다. 또 콩은 고기보다 영양이 더 풍부하다. 지금 나눠드린 그 용지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은 이 단백질이 뭐를 이기냐면은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줍니다. 콩은. 그럼
우리가 질병이 올 때는 어떠한 바이러스, 여러 가지 아주 수많은 바이러스 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균들이 내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병이 오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단백질 용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콩은 노화를 방지합니다. 노화. 우리가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식품도 먹고 또 화장품도 사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먹어서 속에서부터 이 노화를 방지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겉에서 아무리 해도 겉에서 하는 것은 잠시밖에 안 되지만은 속에서부터 먹어서 노화를 방지하면은 참 좋은 영양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콩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혈관 청소. 이 혈관 속에 나쁜 노폐물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은 그 노폐물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이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11월달, 12월달 그 해독 주스 또 이제 차콜하고 해독 주스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혈관 속에 청소를 하게 되고 콩이 우리 혈관 속에 나쁜 노폐물들을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콩에는 또 뭐가 많이 들어있나 하면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장 속에 나쁜 모든 독소들이나 나쁜 균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가 깨끗해야만, 위 속이 깨끗해야만이 먹은 음식들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고 우리 몸의 영양으로 호흡으로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공식품,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장 속에 이러한 노폐물들을 청소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나쁜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먼저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암만 잘 먹었다 해도 이 영양을 나쁜 균들이 흡수했으니까 저는 아무리 잘 먹어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은 당뇨 치료제예요. 당뇨 치료제. 당뇨 하면은 당뇨 환자들에게 제일 첫째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영양소를 당뇨가 오게 되면은 모든 영양소가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아무리 먹어도 항상 거해요. 그리고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폭식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콩은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을 우리가 잘 챙겨 먹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콩이 지금 몇 종류가 있나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콩이 콩 종류, 서리태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먹태, 또 그리고 흑태, 그리고 백태. 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콩 속에는 다 같이 동일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서리태는 껍질이 까맣고 속이 새파란 콩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0g당 이 단백질이 43.1 엄청 높아요. 단백질이. 그리고 또 이 서리태는 그 까만 콩의 까만 물, 그 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콩을 밥을 하면 잘 안 익는다고 콩을 서로 담가놨다가 아침에 까만 물은 다 버리고 그래 콩을 밥을 해요. 그러면은 그 까만 물에 그 해독 적용하는 그거는 우리가 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콩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밥솥 맨 밑에다 넣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쌀을 이제 다 얹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면은 콩을 하나도 올리지 않아도 아주 콩이 잘 익어요. 그리고 콩이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담가놨던 콩, 까만 물 다 부리고 밥을 하면 콩이 싱겁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리태는 두 가지 효과가 가지고 단백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해독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먹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 진운의 콩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만한 콩. 이거는 주 재료를 어디에서 나면 콩나물콩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진운의 콩은 옛날부터 이거는 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먹태, 진운의 콩이 그렇게 영양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서리태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먹태는 100g당 단백질이 4.2, 2.2 이렇게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그리고 이제 흑태가 있습니다. 흑태하면 또 콩이 흑태가 뭐지 생각하실 거예요. 콩이 껍질은 까만데 속이 노란 콩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리태가 더 비싸요. 그는 이 흑태보다. 그래서 이제 흑태는 이제 그 용량이 서리태보다는 조금 작지요. 그리고 먹태보다 조금 작아요. 100g당 단백질이 40.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게 백태예요. 우리가 흰콩이라고 말하죠. 흰콩. 그리고 노란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유를 만들어 먹을 때는 이 서리태나 먹태나 흑태를 가지고 두유를 만들면은 색깔이 첫째 이제 까만색이 나오니까 보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얀 노란 콩으로 이제 우리가 이 두유를 만들어 먹으면은 맛은 더 좋은데 이제 이 서리태나 먹태, 흑태보다 영양은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두유를 해 먹을 때는 이 서리태나 먹태나 흑태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맛으로 먹을 때는 조금 영양이 떨어지더라도 이 백태를 가져갑니다. 백태는 100g당 영양이 40g에서 40g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콩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서 먹으면 가장 영양에 충분할까? 이 모든 식재료들이 우리가 생걸로 먹어서 영양이 더 높은 게 있고 또 익혀서 먹으면 영양이 높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은 생걸로 먹는 것보다도 익혀서 먹으면 훨씬 영양이 높아요. 그러면 삶지 말고 찐다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해서 가지고 우리가 시식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콩을 아주 푹 삶으면은 영양이 엄청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에서 7% 증가한다 했습니다. 근데 볶은 콩을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많이 우리 콩을 볶아서 많이 먹습니다. 콩을 볶으면은 그 단백질 영양이 파괴돼서 2에서 3%밖에는 영양이 없어요. 영양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콩을 그냥 볶아 먹기보다 그냥 마른 콩을 얼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쪄요. 찌면은 콩을 너무 푹 찌면은 뜸내가 나면은 맛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찌다 보면은 냄새를 맡아보면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면 그 콩을 딱 떴고 불을 꺼놨다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비린내가 안 나고 콩이 아주 착한 게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면물을 펴고 따뜻한 데다가 이제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제 말리면은 콩이 아주 잘 마릅니다. 말라는 콩을 쪘지만 또 말라는 콩을 저 방앗간에 가져가가지고 살짝 볶아요. 제가 여기 만들어 가져왔는데 살짝 볶아가지고 콩가루를 빻으면은 맛도 좋고 영양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두유를 만들기가 불편하실 때는, 번거로울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몇 끼마다 밥 먹고 나서 종이컵에다 물
반 컵 정도 붓고 그 콩 한 스푼, 콩가루 한 스푼 넣고 들깨가루 한 스푼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저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식후에 매 끼마다 하루 3번씩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백질 함량이 하루 자기 몸무게가 이제 60kg의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나 하면은 60g 섭취량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영양 섭취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콩 단백질 영양만은 아주 부족해요. 그래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제일 부족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또 먹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잘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콩은 다시마하고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마하고 콩하고 또 두유를 만들어 먹습니다. 방법은 이제 콩하고 다시마하고 삶아요. 1시간 정도. 콩을 삶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넣고 이제 갈 때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맛도 좋고 다시마하고 콩하고는 궁합에 맞아서 아주 좋은 맛도 우리 몸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콩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모든 약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 반대되는 먹으면 우리한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꼭 조심하고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치즈를 콩을 먹고 나서 치즈를 먹게 되면은 몸에 들어있는 칼슘을 다 파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을 드실 때는 치즈만 이제 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이 좋은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두유를 좀 만들어 먹으면은 참 좋겠지요. 근데 두유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나 하면은 콩을 이제 저녁에 물에다 담가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콩을 저녁에 담그면 밤새도록 콩이 고기보다 빨리 안 불고 잘 안 갈려요. 고기는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 보여도 밤새도록 충분히 밤새도록 많은 물을 붓고 물도 조금 부으면 잘 안 불어요. 물을 많이 붓고 콩을 밤새도록 올려놨다가 이제 아침에 삶을 때 비린내만 안 나게 삶아요. 이렇게 막 끓으면 콩이 끓으면 한 번 끓어놓고 두 번 끓어놓고 세 번 끓어놓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불 조절을 해가지고 살짝 이제 연한 물에다가 뜸을 들여요. 살짝 뜸을 들이면은 나중에 먹어보면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은 그 콩을 다시 비닐팩에다 넣어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냉동에다 넣으면은 이 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 나는 콩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위가 건강한 사람들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 콩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펩신이라는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 콩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냉동을 시키게 되면 이게 파괴가 돼. 그래서 두유를 만들어 먹으면 누구든지 어른이고 애기들이고 이제 병약한 분들도 다 소화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여기에 그럼 이제 두유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 참깨, 호두, 자, 또 아몬드,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 피스타치오 9가지. 이 9가지를 가지고 두유를 만들어요. 아니요. 이거를 9가지가 그럼 이게 지금 두유 재료가 9가지예요. 9가지. 그럼 콩을 한 가지 가서 먹었을 때는 콩 하나만 영양을 받는데 이 9가지, 이 경과 9가지는 자기가 가진 영양이 다 달라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9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한 9가지를, 그러면 이 재료는 이제 살 때 다 주문을 해가지고 놓고, 이제 내가 두유를 만들 때는 이게 좋다 해가지고 9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고 두유를 만들면은 영양소가 너무 많이 모이는, 너무 많은 영양소를 한꺼번에 먹으면은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패가 돼요. 부패가 되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재료는 다 사놓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한 끼에 참깨하고 콩하고는, 참깨하고 콩하고로 만나면은 첫째 소화제, 두 번째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깨하고 콩은 몇 끼마다 같이 넣어요. 몇 끼마다, 참깨하고 콩 몇 끼마다 넣지만은 여기 보면은 땅콩, 잡, 호두, 요거는 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경과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아침에 잡 넣었으면은 점심에는 호두, 저녁에는 땅콩, 이렇게 한 가지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4가지씩 한 끼에 그렇게 해서 두유를 만들면은 맛도 좋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이 9가지를 가지고 몇 끼마다 내가 먹었을 때 우리가 얼굴이 먼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지금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두유를 해놓고 먹어요. 먹는데 피부가 달라져요. 우리가 비싼 화장품 뭐 엄청 비싼 거 50만 원짜리 입고 막 있다고 그래요. 바르면은 바를 때는 예뻐 보이지만 세수하면은 다 씻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런 콩을 가지고 이렇게 두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씻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다 쌓여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질병이 온다는 것은 이제 영양 부족으로 다 질병이 오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심어봐도 거름이 충분해가지고 이 영양이 충분하게 자라는 곡식들은 채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병이 잘 안 와요. 밭이 영양이 없기 때문에 심어놓으면은 이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 자꾸 병이 오게 되면은, 병이 오면은 이 밭에다가 영양을 줘가지고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위에서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자꾸 위에서 물을 줘가지고 이거를 수확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오면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먼저 건강을 잘 보충해서 병을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병원에 가서 약, 저약 약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환자들은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은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먼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장 속에 유산균이 죽게 되면은 이 장 속에는 2가지 균이 있는데 좋은 유산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유해균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럼 유산균이 다 죽고 나면은 유해균은 나쁜 균들만 남아있으면 이 균들이 이 장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의 영양소를 나쁜 균들이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암만 잘 먹어도 맨날 병약하고 사람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유를 만들 때 이제 그런 참깨하고 콩하고 2가지는 4개마다 넣고 다른 건 이제 1가지씩 넣어가지고 두유를 만들 때 두유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한꺼번에 콩하고 견과류하고 다 넣고 두유를 한꺼번에 이만큼 넣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두유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놓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견과류하고 콩하고 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잠길만큼만 물을 부어요. 잠길만큼 물을 부어서 살짝 가다 보면은 이제 콩곡식은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물을 다시 부어요. 물을 처음에보다 조금 더 많이 부어서 또 다시 갈아요. 그럼 처음에보다 조금 더 붓게 갈렸겠지요. 그리고 나면 또 조금 뻑뻑해지면은 또 물을 또 한 번 붓는 거예요. 또 부어가지고 또 다시 갈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갈을 때에 이제 소금간을 조금 넣어요. 이제 소금간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싱거울까 이게 짤까 걱정이 되는데 늘 하면은 가족이 이제 가족 수대로
이제 몇 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잔 만들 때 이제 이게 재료가 얼마 들어가면 물 얼마 들어가고 하면 소금량도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거기다 마지막에 너무 싱겁지 않고 너무 짜지 않게 아주 간이 마지막에 그래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두유가 너무 뻑뻑하면은 먹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물처럼 너무 흐려해도 물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먹기가 불편해요. 먹고 나면은. 그리고 이 두유를 먹을 때는 항상 식전에 밥 드시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두유 양은 암만 두유가 몸에 좋다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 다 흡수를 못하면은 여기서 변질이 돼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컵 하나 한 끼 먹는 양이 밥 먹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리보리하게 해가지고 먹기 마지막에 해가지고 종이컵 하나 드시면은 먹은 둥 반둥 밥도 내가 얼마든지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량이 이 두유를 먹게 되면은 밥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밥만 가지고 자꾸 이 양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두유를 가지고 양을 채우고 밥은 조금 작게 먹어도 밥에 먹는 영양보다 여기서 영양소를 얻었기 때문에 영양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콩에서 먹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 콩밥. 근데 콩밥 잘 안 해 드시죠? 가슴에서 콩밥, 콩떡, 그리고 두부, 콩가루, 두유, 콩비지, 된장, 청국장, 집간장 이 모든 게 다 콩이에요.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유를 해 먹는다 할지라도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식들을 몇 끼마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몇 끼마다 아주 꾸준하게 우리가 몸에 좋다 해도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먹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그것처럼 이 좋은 거를 이제 먹더라도 양을 맞게 그리고 꾸준하게 항상 꾸준하게 먹을 때 이 몸을 계속 우리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밥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현미밥까지 강의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오세요. 그런데 이 콩밥을 하면은 이 콩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콩을 많이 넣으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질리면은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살짝 넣어서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콩이 한 끼에 자기가 한 끼 먹는 양이 한 스푼. 콩이 한 스푼이 말랐는 거 말고 젖었는 거 한 스푼. 한 스푼에도 콩이 굵어서 몇 메달이 안 됩니다. 요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먹어줘도 엄청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이 충분하게 영양 보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암 환자들 암이 있다 보면은 암균은 뭐를 먼저 파괴시키고 먹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먹고 살아요. 암균은.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절대 암이라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양이 부족해서 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으러 권장을 해요. 고기를 먹으면은 이 육식에서 얻는 단백질은 이 몸에 나쁜 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래서 낫는 것 같지만 결코 항암하고 나면은 병원에서 가서 이제 고기 시식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고기를 먹고 나면 항암하고 나면 이제 암균이 이제 그 약이 독하니까 이제 다 죽을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 약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운을 차리잖아요. 이러면 병 주고 약 주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암 나쁜 균을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몸을 잘 건강을 영양을 유지를 하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면역을 좋게 하는 이 균들은 이 콩, 그리고 야채,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아주 몸에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육식은 절대 끊고 이제 채식으로만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35년 전에 제가 간 경화였습니다. 39살.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목포진을 하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절에를 다녔지만 이 교회에서 채식으로 병을 본진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채식으로 인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지금까지 35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회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천지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천년계나 짐승의 모든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먹을 거를 이것이니 하고 뭐를 주셨냐면은 씨 맺는 과일, 곡식, 채소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제 육식이 자꾸 이렇게 서구화되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육식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가공식품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공식품들은 그 속에 첨가물들이 그 나쁜 우리 몸에 나쁜 첨가물들이 색소라든가 또 그 향료라든가 또 방부제라든가 나쁜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엄청 파괴를 해요. 그러나 이 곡식과 과일과 채소 이런 거는 밭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진짜 우리 건강을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콩에서 얻는 이 영양소와 우리가 또 이 영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가 병들어서 병을 치료하기보다 병들기 이전에 우리가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예방하는 것, 예방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은 제가 1층에 가면은 두유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실습도 하고 또 시식도 잠깐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콩 요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고 다 같이 이 밭에서 나는 콩을 통해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우리가 잘 몸에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